자, 이 시간은 환지 파트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난이도가 최상급이죠. 근데 지금 정리하는 정도 수준만 정리해도 한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가볍게 처리한 것도 요령입니다. 자,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때 환지계획은 종전토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땅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규격화 시켜주는 거죠. 이때 지가상승률이 9.3배인 아시죠? 사업 전과 사업 후에, 전과 후에 지가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은 일단 환지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때 환지 지을 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 고려해서 환지해주고,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특별자의 도지사, 시정원수, 구청장, 속 시끄러워, 최말단 꼭 알아야 되는 점이고, 동의 신청해서 환지 부정할 수 있는데 꼭 임차권자 동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30 이상 기간 주고 알려주죠. 30 이상 기간 주고 통지해 줍니다. 짐 싸서 나가시라고. 입주한지는 자 신청하는 거죠. 동의가 아니고, 입주한지는 동의가 아니고 신청받아서 입주한지. 그러면 토지는 공유집은 건물 일부에 소유권 주는 거. 자, 토지 부담률입니다. 이렇게 9.3배 지가상승률이 있으니까 나한테서 토지를 빼앗아 가죠. 토지로 부담을 지우죠. 현찰이 아니고, 토지 부담률 5자. 그래서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자니까 지정권자 인정 6자. 그러면 6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60% 초과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 공식은요. 자, 전체 환지계획구역 면적분에 내가 뺏긴 것을 보류지거든요.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소유한 거? 시행자가. 또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시행자 거, 시행자에 무상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양쪽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요. 환, 시시, 보, 시시.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래서 시행자 것을 양쪽에서 빼주면 됩니다. 환시시, 보시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비례율은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수익률. 그러니까 헌 땅 가격분의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분의 새 땅 가격,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가격, 그 다음에 거기서 공사비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 거 헌 땅, 환지 전 토지 가격이 얼만데 지금 조성된 토지 건물 새 땅 가격이 얼마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 거 공사비, 나의 자본 투입이 계산돼야 되는 거죠. 요게 비례율 수익률이라는 거. 헌 땅 가격분은 새 땅 가격 빼기 공사비. 이렇게. 예, 요게 한 문제 논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환지 예정지는 이렇게 환지 계획을 해서 환지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환지 처분해주면 이 환지 처분까지 너무 장기라서 여러분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면 이때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정지는 사용수익 가능하고 종전토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비지는 경비충당이니까 사용수익 처분이 다 가능하고, 이때 채비지 매수수는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합니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예정지에 대해서 요거 임차권자가 쓰는 겁니다 라고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예정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됩니다. 예정지를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수익 개시할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정지 문제 풀 때요. 소유권은 사용권 등 수익권 등 처분권 등 있잖아요. 자, 사용수익이 나왔는데 앞에 종전토지면 헌 땅이면 사용수익 할 수 없다. 처분권이 여기 남아있고, 단위 사용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되고 수익 의무. 그 다음에 사용수익 나오는데 앞에 예정지가 나왔어요. 그럼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종전과 동일 내용의 권리행사, 사용수익. 처분권은 안 움직이죠. 채비지가 나왔어요. 예정지로 채비지가 주어졌다면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비충당이니까. 이때 채비지는 준공업자 전에도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채비지 매수인은 언제 소유권자가 매수했죠. 여러분 땅 사면 언제 냈게 되죠? 등기 친 때. 등기하면 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다. 임차권자도 있으면 이거 임차권자가 쓰는 거예요.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사용수익 앞에 정전토지 나오면 사용수익 할 수 없다. 사용수익 앞에 예정지 나오면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예정지로 채비가 주어졌다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하더라. 채비지 매수는요.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자, 환지처분의 효과입니다. 네, 환지처분의 효과는 이렇게 환지처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환지처분 공고일이 있으면 자, 이날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과 소멸로 나는데 취득은 공고일의 다음날,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때 취득을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전토지로 본다. 공고일은 무슨 날? 다음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합니다. 자, 여기 서초동이 개발사업이 끝났어요. 여전히 서초동이잖아요. 저희 집이 동삭동인데 동삭동에 개발사업이 끝났어요. 여전히 동삭동이죠. 그러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지역권은 종전토지 맹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으면 지역권은 자 소멸한다 그랬어요. 언제?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논점은 여기죠.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자 환지에서 정한 자가. 보류지가 도로부지나 공원부지, 학교부지, 청사부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류지는 도로부지, 공원부지하고 환지에서 정한 자가. 도로부지면 도로관리청이. 청사부지면 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언제요? 다음날. 그래서 이렇게 암기했어요. 시채, 보정, 시행자, 채비지, 보류지, 정한자. 이때 채비지 매수인은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채비지 매수인.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요. 환지 처분 공고의 날에 다음날 확정. 확, 다. 확정은 다음날. 확, 다. 청산금의 소멸시효는요. 오멸시효 몇 년? 5년. 일괄징수, 일괄교부나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데요. 동의 신청에는 환지 부정이나 면적이 너무 작아서 직권 부정일 때는 교부할 때 그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은 종전토지를 본다. 다음날. 소멸은 끝나는 때.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지역권도 종전토지에 존속합니다. 행사할 이익이 없으면 소멸하는데 끝나는 때. 시행자는 채비지. 보류지는 정한자가 다음날 취득합니다. 채비지 매수는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 다음날 확정. 미리 줄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은 오멸시효 5년. 일괄징수, 일괄교부나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붙여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도시개발 채권. 좋은 출제 포인트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개발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양한 다음에 그 돈으로 갚는 겁니다. 상환해 주는 겁니다. 도시개발채권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가 발행합니다. 뭐 조합이 발행한다 이러면서 세 번이나 나오는데 시도의사가 발행합니다. 발행하고 누가 발행해요? 시도의사가. 그 다음에 전자등록이나 무기명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등록인데 전자등록으로 바뀌었죠. 채권의 소오멸시효 몇 년? 원금 5년, 이자 2년. 청산금도 소멸시효 5년이었죠. 발행 방법 총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에 국공채 금리와 특별 회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를 정하네요. 이율은 과거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받았는데 이율은 시도 조례. 시도의사가 발행하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다 시도 조례 정합니다. 상환기간도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도 조례 정합니다. 5년에서 10년. 의외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중도 상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허가나 인가나 이런 승인 등이 기책 사유 없이 취소됩니다. 또 차고 매입을 했어요. 초과 매입을 했어요. 차고 매입이나 초과 매입 이럴 때는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은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다시. 자,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도의사. 전자등록이나 무기명의로 발행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자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발행 방법이나 총액,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율은 시도 조례 정합니다. 승인 삭제됐다는 거.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도 조례를 정합니다.
자, 매입 사유가 허가나 인가가 기책 사유 없이 매입자에 취소가 되더라. 그러면 중도 소환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차고 매입이나 이렇게 초과 매입이면 중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 채권 좋은 예상 문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이런 핵심 암기상 정리 정도만 하셔도 이런 시험 본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줄거리 잡고 이렇게 핵심 포인트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